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괜찮다 라는 말은요, 정말 많은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뜻을, 두려움이나 불안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안심과 용기의 뜻을, 그리고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말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서 무기력할 때, 그런 때를 마주할 때, 그런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감동뿐만 아니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따뜻하게 전해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여 년간 상담 심리학을 가르쳐 오신 손정필 작가님의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희 채널의 구독자이신 레전드 쇼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으로 저도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건강하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동기부여의 탁월한 심리상담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비유와 이야기들이 절묘하게 적혀져 있는지,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울림을 받을 수 있었던 정말 따뜻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무기력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슬픔이 차오를 때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고 싶어질 때가 있고, 또 희망을 다시 한번 깨우고 싶을 때, 이런 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주하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꺼내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슬픔을 마주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고, 또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있다는 것은, 나무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 때 옹이의 흔적이 있는 것을 유절, 그렇지 않은 것을 무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늬가 고르게 펼쳐진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옹이의 흔적이 없는 무절의 가격이 당연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유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는 수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를 만들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병충해 등으로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아물게 해서 생기는 흔적이 바로 옹이라고 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선호받지는 못하지만, 그런 옹이가 없다면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처의 흔적인 옹이가 견디어 주었기 때문에 나무는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견딤의 시간이 성장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견딤의 시간이 있을 때 올바른 쓰임의 가치가 생깁니다. 즉, 가치 있다는 것은 견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견디어 보세요. 그러면 견딤의 시간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줄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 맑은 봄날 오후에는 유독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에 나선 사람들의 단정한 모습을 흐트리기도 하고 나뭇가지 끝에 애써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의 잎을 야속하게 떨어뜨리기도 하죠. 덕분에 햇살이 비치는 맑은 하늘에 꽃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주는 또 다른 풍경인 것 같습니다.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던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세상의 진리와 이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모습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인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스승에게 그 물음을 하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대나무 숲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혹은 대나무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을 하기를 너는 무엇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글쎄요,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나무인 것 같기도 해서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스승이 그렇게 답을 하는 걸 보니 움직이는 건 바람도 대나무도 아니라 너의 마음인 것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예쁜 꽃을 보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나리오가 있나요? 미국의 대공황이 닥쳐진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복싱이었습니다. 매너도 좋고 경기도 아주 흥미롭게 풀어가던 한 복싱 선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날도 경기에서 이기고 대전료를 챙겨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유명 선수답게 저택에 살면서 아이들과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거실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두운 지하실의 장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던 유명 복서는 어느 날 갑자기 빈민촌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까지 병에 걸리고
부인은 애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자고 울면서 제안합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이고 최악이죠. 여기까지가 2시간이 넘는 영화의 20여 분이 되는 도입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를 그만 보고 일어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인공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영화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공의 어려움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주인공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는 정말로 감동적이야 혹은 너무 재밌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현실을 둘러봅시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불안해, 막막해 라는 표현으로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자기 삶을 포기하려는 우리 사회의 장면들을 뉴스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현재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난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람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직면한 어려움을 포기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랑 자신의 현실을 직면할 때의 태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는 나의 삶이 아니고 현실은 자신이 직면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화는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는 주인공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잘 될 거야 혹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흐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이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극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진 영화나 드라마를 더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합니다. 이유는 내용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결말은 주인공이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영화나 드라마가 구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삶이 극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평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도 반전을 이룰 만한 굴곡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자신만이 넘어야 할 인생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긍정의 시나리오를 갖고 이러한 굴곡을 맞이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드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인생을 멋지게 연출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비유해서 개미처럼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에서도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얽매여서 혹은 가정에 육아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7시와 8시 사이에 집을 나서서 10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저녁 6시나 7시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얼굴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대화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밥 먹었어? 혹은 숙제는? 직장에서는 보고서는 어떻게 되었어? 점심 먹으러 가자. 와 같이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기계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원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말투와 같은 것들이 기억나야 하고, 그 당시에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면 주인공의 표정이, 그리고 눈빛이, 말투와 대사가 기억이 나듯이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영화를 2시간 동안 보았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의 모습이나 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영화를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빛이, 그리고 말투와 음색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이성 친구를 만났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말투와 음색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을 권태라고 하는데요. 이 권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태는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고 귀를 열고 생활합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 건 그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스침의 관계라고 하죠. 스침의 관계를 하면 할수록 무기력하고 우울해집니다.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것은 스침의 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서 끊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사는 것을 끊고 살아야 하는데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달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인데요. 속도가 더디어도 방향이 맞는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없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일들을 언젠가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면 순간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간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은 어제의 가족과 다른 가족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 무렵에 만난 직장 동료들은 오늘 만날 동료와 다른 동료들입니다. 어제와의 차이점을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화초도 관심을 주어야 잘 자라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나갑니다.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잘 살아가세요. 매력 지수. 다음을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봅시다.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본인의 얼굴을 보는 시간과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시간을 비율적으로 나눈다면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표정이 밝고 맑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나요? 아니면 표정이 어둡고 차가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나요? 당신은 편안하고 환한 웃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불편하고 짜증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는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의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의 사람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친절한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퉁명스러운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얼굴보다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시간을 비율적으로 나눈다고 하였을 때 개인마다 혹은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의 얼굴보다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고 차가워? 혹은 왜 저렇게 퉁명스럽고 불만이 가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더 어둡고 차가우며 더 퉁명스럽고 불만이 가득한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표정이 어둡고 짜증스럽고 불만이 가득하고 퉁명스럽고 위옥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떤 얼굴로 상대방에게 노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왜 너는 맨날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니니? 얼굴 좀 펴고 살아라. 혹은 짜증스러운 얼굴은 보기 싫어라고 그들의 모습을 바꾸기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한다는 건 현재의 나를 바라봄으로써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자신의 얼굴을 성찰을 통해서 가꾸는 것을 바로 매력 지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 점점 노출되어가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가꾸어가는 매력 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멋진 매력 지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성찰하는 여러분들의 매력 지수는 만점일 것입니다. 지혜라는 선글라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미당 서정주 시인의 글입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진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신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특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서 내뿜는 강한 자외선 앞에서는 눈이 부시는 것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요. 또한 운전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푸르고 맑은 날씨가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연예인들이나 혹은 멋쟁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겼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멋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눈 건강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선글라스의 색깔은 검은색이나 갈색의 렌즈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는 검정이나 갈색의 렌즈를 많이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멋을 부리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용도에 따라서 렌즈의 색상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날씨에는 검은색이나 갈색이 효과적이고 운전이나 낚시와 같이 오랜 시간 한 곳에 집중해야 할 때에는 초록색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선글라스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두운 밤에는 선글라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선글라스는 오히려 흐리고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 시야를 더욱 밝고 또렷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격이나 양궁처럼 어떤 목표물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붉은색의 선글라스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선글라스는 단순히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적 측면도 있습니다. 즉, 상황이나 환경에 맞는 선글라스를 착용함으로써 눈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그 상황이나 환경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씨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도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문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의미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는 태도인데요. 눈이 부신 맑은 날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듯이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는 절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밝음을 보여주는 노란색 선글라스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찾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의 선글라스입니다. 인생은 보는 만큼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눈은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맑고 또렷하게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선글라스가 필요하듯이 슬픔과 기쁨, 괴로움과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멋진 인생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지혜라는 선글라스를 권해드립니다.